자, 이번 시간에는 천간의 글자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자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되네. 지난 강의 때 이제 1강, 기초 1강의 사주 기본 구조에서 천간지지라는 걸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이 갑을병정은 천간의 글자예요. 나중에 하겠지만 천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가고, 지지로는 그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 있잖아요. 쥐띠 개띠 소띠 말띠 뭐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가는 거고, 천간은 이제 10글자라고 해요. 10천간 10천간이고, 지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가니까 12지지, 그러니까 12개월이잖아요. 12달. 그죠? 그래서 12지지라고 하고, 천간은 이제, 이제 10천간, 10개의 글자라고 해요. 위아래가 글자가 좀 다르죠. 그래서 올해는 어때요?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 그죠? 을사년이니까 뭐 내년은 어떻게 돼요? 을사니까 내년엔 병 5년이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하나씩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원래 한자가 뭐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자가 어떤 모양, 어떤 형상이나 그 어떤 형태, 그 어떤 모양을 따서 보통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한자 공부하기 힘들 때는 이게 옛날에 어떤 그림이 이렇게 변화돼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천간의 글자도 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좋아요. 처음에 할 때. 자, 일단은 갑을은 이제 그 초록색으로 돼 있죠. 이게 목이죠. 그때 말씀드렸지만 목이고, 이거는 어때요? 화죠. 빨간색 목화. 이건 토, 이거는 금, 이거는 수예요. 그래서 목화 토 금수 이렇게 5행으로 나눠요. 그렇게 5행으로 나누고, 5행을 또 둘로 나누는 거지. 일간이라고, 간이라고 하는, 천간이니까 뭐 간이라고 하는데, 양간, 음간, 양간, 음간, 양음, 양음 이런 식으로. 양음이, 그러니까 15행에서 양음양으로 나눠서 이제 10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하나씩 글자를 그 어떤 모양과 형태인가를 그거 한번 보면서 그걸 가자고요. 이게 나중에 물상 대입할 때 그냥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를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첫째, 간목. 어때요, 모양이? 뭔가 추파춥스 같이 우뚝 섰었죠. 그죠? 간목이 이제, 어떻습니까? 좀 굉장히 강인해 보이죠? 약간 방패 같고. 그죠? 그리고 우뚝 섰었잖아, 위로. 그래서 위로 쭉 올라가려는 성질. 그러니까 우리가 봄에 새싹이 돋아날 때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올라오는 그거잖아요. 저기 외국에서는 영어로는 스프링이라고 하죠. 스프링처럼 통통 튀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거 같잖아. 위로 올라가는 성질, 또 강인한 성질. 그게 간목이고. 을목은 어때요? 을목은 좀 여리여리해 보이지 않나요? 간목은 이제 그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랄까, 강인하면서 대쪽 같은, 그리고 좀 곧 올고듬 그런 거 같고, 을목은 어때요?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그죠? 휘어 있으니까 좀 약간 유도리를 중요시할 것 같고, 이게 좀 내가 이제 살아가는데 어떤 좀 나에게 이익적이고, 좀 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것도, 벼도 이렇게 우뚝 섰었으면 부러지잖아. 근데 이제 벼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자체가 이제 이 을목을 형상한 거죠. 곡선. 그죠? 그러니까 양간이라는 건 일단은 뭐 요새는 좀 다르겠지만,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양간은 보통 남자의 성질로 비교하면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우뚝 서서 있고 좀 강인하고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요새는 남자 여자 그게 구별이 좀 어이 없고, 여자들이 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이제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니까 편하게 그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을목이니까 좀 여자처럼 이제 좀 부드럽고 이제 좀 약간 유하게
넘어가는 뭐 그런 성질. 그러니까 간목은 이제 그 나무에, 그러니까 목을 나무에 비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은 나무다라고 하면 하지 말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목은 어, 나무의 성질을 일부 갖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전체라고 보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말씀드렸지만 대자연의 섭리는 목이라는 그 기운을, 나무가 목이라는 그 기운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자연에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꼴나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2월이 이게 갑인데, 그때는 이제 뭐가 솟아나와야 하니까 우뚝 솟아오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농작물이 자라면 이게 좀 이렇게 휘어지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무도 뭐 다르지만 나무도 마찬가지지. 나무도 기둥이 이렇게 우뚝 서서 갈 때는 간목의 성질이 강하다가 이제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좀 휘어진단 말이지, 잘. 이제 어렸을 때는 그냥 이게 좀 그런 올곧은 그게 있다가 나이를 먹으면 이제 우리가 처세술도 생기고 여러모로 이제 좀 둥글둥글게 가려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컸다가 이렇게 좀 이게 휘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좀 이제 나무까지도 생기고 이렇게 나뭇잎도 생기면서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 사람과 비슷하지 않냐 이 말이죠. 모든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나와 동떨어지게 보는 게 아니고, 저 나무는 나랑 별개야, 자연이야. 나는 내 자신은 고유한 생명적인 존재고 저 나무는 그냥 나와 달라라고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자연이란 말이지.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나무도 자연의 일부고. 그래서 나무에서 목의 성질과 사람에서 목의 성질과 이제 그냥 우주 만물의 목의 성질이 다 있단 말이죠. 어디 가든. 목의 성질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는가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인간도 목의 성질이 있어. 나무도 목의 성질이 있어. 목은 나무다가 아니고 나무에 목의 성질이 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운 건 아니겠죠. 이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을목, 했고, 그러니까 양, 음, 그러니까 양간, 음간, 남자의 성질 같고 여자의 성질 같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병화는 어때요?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확 좀 정화랑 비교했을 때 정화는 어때요? 정화는 이게 좀 모양이 좀 날카롭고 좀 좁고, 병화는 좀 넓어 보이죠. 그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남녀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봤을 때 우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야. 남녀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여자는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으로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인데 여기서 남녀 차별이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바보 같은 거야, 그거는.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남자가 이제 피지컬로는 남자가 좀 여자보다 좀 세잖아요. 운동을 우리가 둘 다 안 했다고 할 경우에. 근데 여자는 또 이제 뭐 다른 장점이 있잖아. 섬세하고 부드럽고 뭐 그런 경우가 있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지금 뭐 남녀를 구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목에는 나무에도 목의 성질이 있다, 사람에게도 목의 성질이 있다는 것처럼 남자는 양의 성질이고 여자는 음의 성질이니까. 물론 뭐 남자보다 센 여자도 있죠, 당연히. 어쨌든 병화는 태양이라고 그래요. 그래 보통 이게 비춘다, 넓게 비춘다 해서 이게 좀 뭔가 폭넓고 넓어 보이잖아, 그죠? 근데 병화는 그렇고 정화는, 그 병화가 이게 뻗치는 성질이었다면 정화는 이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그 뻗치는 성질이 들어와서 하나의 어떤 결정된 결정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열, 그리고 도구,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남자의 어떤 정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 인간도 우주의 자연의 일부라. 그러면 이제 정자는 뭐예요? 정자는 씨앗을 아니 그 뭐야, 어? 이세를 낳기 위하는
아이 후세를 낳기 위한 하나의 씨앗이잖아. 그죠? 씨앗이니까 그거를 하거든요. 이게 응축되어 있는, 병화에 비해서 응축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돋보기로, 태양을 돋보기로 비추면 이제 뭐 종이를 이렇게 놔두면 타잖아요. 그게 정화거든. 정화는 좀 밀집된 거. 그래서 이게 그거를 좀, 병화는 좀 넓고 크게 비춘다고 하면 태양이니까, 정화는 그걸 좁고 돋보기로 비춘다고 했을 때 좁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도구 삼아서, 물질 문명이라고도 해요. 정화는 물질 문명, 인간의 저기 정자, 그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지. 대장간에서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대장간에서 이게 날카롭게 뭐 만든 뭐 칼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비유해 볼 수 있죠. 대장간에서 이렇게 막 두들 패는 그런 것도. 정화, 정화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리고 무토는 어떻습니까? 무토, 뭔가 좀 이렇게 넓어 보이죠. 좀 이렇게 그 좀 커다란 뭔가 있어 보이죠. 큰. 그리고 기토는 어때요? 역시 을목과 비슷하게 약간 이게 휘어 있으면서 약간 그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죠? 무토는 좀 이렇게 기계가 장대하고 좀 뭔가 큰 뭔가를 바라본다면, 기토는 이제 뭐 이렇게 좀 안에 내부, 마찬가지야. 이거 전부 다 내부야. 내부로. 그러니까 아이 그렇게 따면 헷갈리겠다. 그래서 무토는 이제 큰 산에 비유하기도 해요. 큰 산. 뭔가 이제 좀 기골이 장대해 보이잖아. 그래서 큰 산에 비교하기도 하고, 그리고 넓은 어 대기, 공기, 넓은 막, 넓은 세상. 그리고 이제 뭐 넓은 막이라고 했으니까 뭐 비닐하우스 같은 막 그런 막. 이거 좀 기골이 장대하니까 어떤 대자연의 어떤 그 커다란 펼쳐진 그런 것들. 그래서 양의 성질, 뻗쳐나가는, 양은 뭐예요? 뻗쳐나가는 거고, 음의 성질은 뭐예요? 안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된다 이거지. 그거 뭐 이건 무토는 그렇게 산, 기골이 장대한 산이거나 아니면 공기 중에 대기, 큰 세상, 그렇게 바라보면 될 것 같고, 기토는 어때요? 이제 이건 인간이 고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태양을 삼아서 인간이 물질 문명을 만든 거고, 이 무토는 그 대기 중에 공기나 큰 산 뭐 이런 걸 한다 하면은, 큰 산을 어 그러니까 큰 산을 개간해서 뭐 옥토를 만든다고 하던가, 그러면 그게 기토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그런 인위적인 게 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약간 뭐 부드럽게 가꾸기도 하잖아요. 음. 인위적이라는 이 말은 꽂히지 마시고, 어쨌든 인간의 어떤 그런 모습이, 인간이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약간 기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토는 무토와 반대로 어 되게 인간이 이제 뭐 땅을 텃밭 같은 일구기 쉬운 어 그런 농사짓기 좋은 옥토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모두 다 봐야겠지만, 우리가 이거 봤을 때 을목, 정화, 기토가 이제 약간 좀 실리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 거란 말이지. 자, 이제 금. 토까지 했고, 금은 어때요? 경금과 신금이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금 어때요? 되게 좀 뭔가 좀 이게 좀 이게 다 글자가 그렇잖아. 넓잖아. 좀 넓은 글씨잖아요. 그죠? 신금은 어때요? 신금은 이렇게 좁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어, 좁고 가늘죠. 가는데 날카롭지. 경금은 어때요? 좀 넓고 강인하고, 그러죠. 그래서 경금을 보통 도끼에도 비교를 해요. 도끼고, 신금은 가위 같은 걸로도 비교를 하거든. 바늘이나. 그래서 경금은 도끼, 그리고 커다란 바위, 그렇게도 비교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금을 가진 그 일간들은 그런 좀 그렇게 좀 강해 보이는 그게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글자 모습을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금은 어때요? 되게 좀
남자답게 생겼다는 그런 모습이고, 신금은 어때요? 남자래도 좀 약간 꽃미남 같은, 약간 샤프한 이미지, 그런 게 좀 보이죠. 그리고 무토기토에서도 얘기했지만 병정화에서도 얘기했고, 경신금도 마찬가지예요. 경금도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재련되기 전에 어떤 그 단단한 그 무쇠덩어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거를 재련해서 신금, 완성되어진 상품이 신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경금을 재련해서 이제 신금으로 이제 보통 만들어낸다. 신금은 하나의 결정체다. 완성되어진 완성품.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주의해서 봐야 할 게, 그러니까 경금에 비해서 신금이 그렇다는 거지. 경금을 가진 사람이 뭐 완전 완성되지 않고 결정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해서야. 그러니까 음과 양은 무엇과 비교해서란 말이죠. 갑도 을도 마찬가지야. 갑도 나무가 이렇게 솟아났어. 그러면 이렇게 뻗친단 말이죠, 옆으로. 그러면 옆으로 뻗칠 때, 나뭇가지가 뻗칠 때도 갑의 성질이 없냐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을의 성질이 강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무엇과 비교해서인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임수와 개수. 임수. 임수 어떻습니까? 이거 역시 또 이거 좀 이렇게 넓어 보이죠, 뭔가? 좀 이렇게 좀 커 보이고, 그죠? 그리고 개수. 개수는 어때요? 개수는 좀 여성적이라고 할 수 있나? 좀 이렇게 안에가 좀 섬세하게 보이는 부분이지 않나요? 임수는 우주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임수. 우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자의 자궁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임수. 그래서 임수가 정화를 만나면, 이게 남자의 정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임수가 자궁과 정자가 이게 합을 하면 정이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씨앗이 양태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정이밥이 음란지압이니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사주에 정이밥이 많이 있으면 그 이성에게 좀 인기도 있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리고 임수는 냉철함. 우주가 어때요? 딱 봤을 때. 우주를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좀 약간 어둡기도 하고, 그리고 좀 되게 공허한, 좀 넓게 펼쳐지는 그런 망망대해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자가 이제 자궁을 막 헤엄쳐 갈 때 이 얼마나 광활한 그 우주를 헤엄쳐 가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리고 좀 어두컴컴한 그런 부분이 좀 여기도 뭐 색깔이 검은색이지만 어두컴컴하고 좀 광활하고 좀 차다. 좀 그런 게 있는, 이성적, 차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수는 이제 우주를 계속 내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커다란 물줄기로도 표현을 합니다. 뭐 커다란 강이나 바다, 뭐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물이 이렇게 물이 이 커다란 강이 형성이 되려면 여러 군데서 물줄기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수는 모으는 성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으는 성질. 이게 싹 모아서 그 커다란 어떤 걸 하나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은 어때요? 목은 이게 자라나는 성질이잖아. 우리가 봄에는 어때요? 새싹이 돋아나고 만물이 소생한다고 하죠. 뻗치는 성질이란 말이지. 갑목은 위로 올라가고, 을목은 옆으로 뻗치고, 병화는 태양이니까 태양이 넓게 비추고, 그리고 정화는 그 열을 받아서 농작물이 이제 익어가죠. 농작물이 익어가는 거고, 무토는 이제 아까 전 뭐 얘기했지만 광활한 그런 아 광활한 어떤 대기, 넓은 세상, 인간이 보는 넓은 세상, 그걸 표현하는 거고, 기토는 이제 옥토를 만든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근데 이제 토는 이제 중재하는 역할이니까 중간에 껴있고, 경금은 어때요? 이제 금이니까 이제 목화의 운동을 좀 중단하고, 이제 어때요? 이때는 이 목은 가을이잖아. 목은 가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추수하고
우리가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뭐 그런 단계란 말이지.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목화의 운동을 끝내고 이제 여러 가지 결실을 맺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죠 아까 완성되어진 것, 결정체라고 했고, 이거는 경금은 재련되기 전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때는 뭔가를 거두는 거란 말이죠. 그 성질이. 근데 이제 이때는 어때요? 수는 이제 다 거뒀어. 거두면 이때는 저장하고 유지하고 그런 거예요. 수를 지혜로도 비교를 하거든요. 지혜. 어. 그러니까 이 목화, 토, 금을 다 지나왔잖아. 수는. 그래서 얘가 이제 이 세월을 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짬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 그 나이도 많이 먹었으니까 어떤 지혜가 생겼단 말이죠. 그렇게도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 임수는 이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나나의 어떤 지식,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외울 것도 아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모은다고 했잖아요. 모으는 성질이라고 했는데, 수 자체가 이 모든 것을 다 했고, 이제 우리가 겨울이잖아. 겨울이면 어때요? 겨울이면 정말 움츠려들고, 그죠? 사람도 든단 말이지. 그리고 나뭇잎이 다 떨어졌잖아요. 나뭇잎은 죽었지만 어때요? 에너지를 응축해서 나무들이 뿌리에 에너지를 저장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응축하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수 자체가. 목은 발산하는 거고, 수는 응축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개수는 이제 이슬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슬로도 표현을 하고,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너무 목말라서 항상 근데 별로 이렇게 말하는 걸 안 좋아하거든요. 하다 보면 너무 목말라서 계속 음료수를 먹으면서 해요.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상담하다가 이제 말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개수가 이제 아지랑이나 아니면 이슬, 아침의 이슬, 그런 것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수증기,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럼 어때요? 이렇게 임수는 좀 아까 말했잖아요. 모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좀 이렇게 모으는 것도 우주, 좀 약간 차가운 이성적인 냉철함, 그런 게 있다는 반면에, 개수는 어때요? 이제 이슬이고 아지랑이고 좀 수증기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그 촉촉함을 생각하면 돼요. 촉촉함. 그래서 개수는 약간 감성, 그런 게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또 개수는 이제 목으로 가기 전이란 말이지. 그러면 목으로 가려면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도 그냥 이게 달달달 외우고 이렇게 메모하고 그럴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를 봐라. 간목이 나와서 이제 을목으로 자라나서 뻗치고, 을목으로 자라나서 뻗치고, 병화가 넓게 비쳐서 을목을 이제 이게 열감을 받아서 정화가 되고, 정화가 그래서 정화의 그 어떤 인간의 문명, 그런 거에 힘을 받아서 무토, 큰 산이 이제 옥토로 바뀌는 기토, 그런 입장이고. 그리고 옥토에서 뭐예요? 옥토는 이제 어떤 우리가 아까 말했지만 그 어떤 농작물이나 이런 추수하는 경금, 열매라고도 표현을 해요. 경금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 경금 열매를 해서 또 그거를 이제 열매도 바로 따면 안 되잖아. 이제 익어가는 걸 기다려야죠. 그럼 신금, 완성, 결정되어진 것,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그럼 임수는 뭐라고 했어요? 모으는 거니까 이제 신금 결정되는 것에서 이제 임수로 넘어가서 신금, 물질보다는 이제 정신을 좀 추구하는 수, 그렇게 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저장이라고도 저장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나? 저장이라고 표현해도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나중에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임수도 모으고 저장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임수가 그렇게 되는 거고, 임수는 다시 이제 개수는 다시 이제 목으로 가려고 하니까, 목으로 가기 전에 이제 차갑고 그런 성질보다는 목을 품고 펼치려면 어떤 그 아지랑이 같은, 그 왜 나뭇잎에, 아니 풀에
이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맺어져 있으면 좀 되게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수는 이제 목을 운동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그 전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지금 강의를 켰는데 25분 했네요 그래도.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20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어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강의만 보신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고 이제 제 개인 얘기를 하면 그랬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안 했는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할 얘기도 없고. 근데 계속 해야긴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만 봐도 끊임없이 계속 하시는데 물론 이제 끝도 없죠. 이게 끝도 없는데 나는 할 얘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없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 초급부터 제가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저는 상상을 못 했어요. 근데 이제 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이전 그 유튜브 채널은 여러 가지 짬뽕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는 제 개인적인 용도, 좀 취미나 그런 엔터테인 그런 쪽으로 쓰려고 하고 제 개인적인 노래나 여기는 이제 다시 무궁명리 채널을 새로 팠는데 다시 하려니까 너무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안 그래도 구독자나 뭐 이런 거 늘리는 것도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뭐 지금은 구독자가 얼마 없기 때문에 이게 수익이랑 연결도 안 되거든. 근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허공에다가 떠드는 것 같아서 이거는 너무 하기가 싫더라고. 보람도 없고. 좀 사람들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도 아니 뭐 좀 댓글도 달리고 그래야 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은 구독자가 많이 생겨야 하는 거고 그것까지는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뭔가 있어야 하는데 아우 그렇더라고요. 그 블로그도 예전에는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공감 표시도 많이 있고 했거든. 뭐 그런 거에 연연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뭐 혼자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점점 하기 싫어지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는 별로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강의하고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내가 재미가 없어. 근데 듣는 분들은 또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근데 재밌다고 하면 저도 재밌게 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유튜브 다른 방송들도 보면은 뭐 3시간 떠든 거 있거든. 뭐 그렇게도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 좀 방송을 계속 봐야겠다 생각이 들면 구독, 좋아요 같은 거 저도 좀 해 주세요. 뭐 동기부여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도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돈을 떠나서 내가 글을 하나라도 쓰면 단돈 1,000원이라도 들어온다면 그거라도 그런 약간 그런 동기부여라도 돼서 좀 하면 할 건데 참 그것도 없고 하니까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상담도 이렇게 제가 잘못한 거죠. 상담도 이제 딱 10만 원 받으면 10만 원만큼만 해야 하는데 제가 막 뭐 2-3시간 해버리고 5시간까지 해버리고 그 짓을 하니까 음, 점점 상담도 하기 싫어지고 그래서 더더욱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해요. 어떻게 이건 뭐 제 활인의 의무를 타고난 사람이면 해야죠. 안 하면 좀 불안한 게 있거든. 또 어떤 힘든 고비가 들어올까 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야겠다 다짐을 해도 그게 잘 쉽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늘고 뭐 구독도 늘고 하면 좋아요도 늘고 하면은 뭐 동기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그래요. 블로그도 이제 네이버에서 지금 다음 티스토리로 지금 이사를 가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은 이제 뭐 할까 또 생각을 해보고 다음 방송 지지해야지 뭐. 이 정도 했으면 청간 다 한 거죠 뭐. 내가 생각해도 근데 잘한 것 같은데?
이 이상 뭐 어떻게 하나 뭐. 물론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 많겠지만은 그냥 저는 제 안에 만족한다 이거죠. 어쨌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도록 계속 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도 스스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